이 남자의 이름은 따미.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소속했었던 투자 기관을 나와 개인 투자자로 전향한 지 단 1년 반 만에 500억 수익을 만든 아주 흔한 천재입니다. Pendant des années, on a enseigné sur les bancs de l'université que l'individu est un homo economicus rationnel, un individu capable de prendre toute l'information à sa disposition pour prendre des décisions. Et donc on a cru que les polytechniciens traders. 그 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제 계몽 교육을 시작하였고 교육 초기에는 무려 1년 반 만에 500억을 만들었던 그의 매매법에 대한 교육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강의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바로 오늘 이 천재가 사용한 매매법을 공개해드립니다. 구독과 따봉으로 시작해보시죠. 오늘 살펴보는 매매법은 코인은 물론 주식, 해외 선물 모두 다 적용 가능하고 일봉과 주봉, 시간봉, 분봉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매매법의 핵심은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기본 사항은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죠. 중간에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상하단 일정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렇게 밴드가 구성됩니다. 이 방법으로 밴드를 구성하고 났더니 가격 캔들이 밴드 안에 머물고 있을 확률이 95% 이상으로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다시 내부로 돌아오고 반대로 위로 나가려고 하면 다시금 안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볼린저 밴드의 기본 매매법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얼핏 방금 살펴본 대로 하단으로부터 상단, 상단으로부터 하단까지 잘 맞는 것 같지만 막상 포지션 진입 조건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만약 터치했다고 해서 롱을 잡는다면 지금 이런 캔들에서 바로 청산이죠. 그럼 반대로 이탈 후 내부로 돌아오는 이 캔들에서 롱을 잡는다면 지금처럼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단계에서 바로 청산됩니다. 따라서 외부 이탈 후 다시 돌아오는 이런 캔들과 지금 보고 있는 이 캔들을 실전 매매에서 구분해내는 조건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숏을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이 자리는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죠. 터치 조건으로 숏을 잡는다면 지금과 같이 돌파가 나왔을 때 어떤 액션을 해야 될까요? 또는 상단 돌파 후 지금처럼 다시 밴드 내부로 돌아오는 음봉 출현했을 때 여기에서 숏을 잡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이런 캔들입니다. 완성되고 나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꽂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내려가겠구나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질 수 있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이 캔들이 형성되는 단계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이만큼이 먼저 올라가요. 밴드를 상단으로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캔들이 마감되는 그 시점이 되어서야 밑으로 이렇게 내렸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애초에 여기에서 숏을 잡는 매매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밴드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손절하는 것이 기본 매매의 원칙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손절한 다음 다시 이 캔들 종가에서 숏에 재진입하게 됩니다. 이렇듯 볼린저 밴드 하나만 가지고 매매에 들어가는 건 조건을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볼린저 밴드를 발명한 존 볼린저 아저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린저 밴드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보통 지표 개발자들은 자기 지표의 우월성을 드러냄으로써 지표 이용량을 높이려는 데 비해 이분은 오히려 지표의 부족한 부분을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우리 이용자들이 직접 만들어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었죠. 볼린저 밴드는 매매에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기간에 걸친 추세를 잡아내는 능력인데요. 특히 이런 구간처럼 하락 추세를 잡는 데는 가장 정확한 지표로 기관들이 애용하는 지표이죠. 이것은 롱과 숏의 발생 원리 때문에 만들어지는 차이입니다. 롱은 이경영 배우님의 감탄사를 인용하자면 영차, 영차, 영차를 반복하면서 길게 끌고 올라가는 것이 롱의 특징이죠. 반면 숏은 짧고 강하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에서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 또 이런 구간처럼 밴드 하단을 타고 움직이는 모양이 유독 숏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현재의 추세를 예측해보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2022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우상향이었죠. 별다른 잡음 없이 끝도 없이 오르던 차트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단선을 터치하게 된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영차를 반복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하단선 터치를 통해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의 하락을 통해 곧 알트코인 시즌에 돌입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신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이제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매매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볼린저 밴드와 궁합이 좋은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스퀴즈 모멘텀입니다. 상단 지표를 클릭한 다음 영어로 스퀴즈라고 검색을 해보면 커뮤니티 항목의 첫 번째로 나오는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 이 녀석이고요.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일단 이 상태로는 눈에 잘 안 보여서 설정을 좀 바꿔보죠. 모습 탭에서 얘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컬럼으로 바꿉니다. 그럼 일단 밑에가 뭔가 꽉 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스퀴즈 모멘텀 지표는 중간에 이 점점점점 이렇게 있는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컬러 2 얘를 눌러서 주황색으로 바꾸고요. 두껍게 바꿉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컬러 이것도 색깔을 바꿀 거예요. 아주 진하게, 그리고 두껍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살펴보면 스퀴즈 모멘텀 지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변동폭 없이 히스토그램이 잔잔하게 움직이는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 변동이 크게 나타나면서 히스토그램이 커지는 구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가격 변동은 여기서 커졌지 여기서, 즉 이 구간에서 커진 게 아니죠. 여기는 오히려 횡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횡보를 잡기 위해 만든 것이 이 가운데 선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색깔 바꿨던 거 있죠. 주황색이 중간선에 있으면 이거는 가격 변동이 작은 스퀴즈 구간이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중간선이 검정색으로 와오면 이거는 가격의 발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적용해서 차트를 보면 항상 우리가 이런 게 느껴져요.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하고 싶죠. 그런데 이런 구간은, 또 이런 구간은 우리 트레이딩에서 배제시키고 싶은 공간일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싶죠. 그래서 이 스퀴즈 구간을 잡아내기 위해 특별히 고안해낸 이 스퀴즈 모멘텀 지표가 업계에서 좋아요 1위 지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지표를 번거롭게 챙길 게 아니라 볼린저 밴드 자체적으로 스퀴즈 구간, 이런 구간들을 자체적으로 필터 아웃할 수 있다면 굉장히 강력한 지표가 되겠죠. 따미가 이용한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뉴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지표이고요. 이것을 잠시 꺼두면 방금 전에 살펴봤던 일반 볼린저 밴드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거기에다가 스퀴즈 구간을 이렇게 중간중간 잡아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서 트레이딩에서 배제시킬 수 있게 만든 것이 새로운 볼린저 밴드입니다. 굉장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사용한 매매법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스퀴즈 구간을 배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끝 지점에서는 롱이나 숏 양방향 매매를 해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 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매매법의 핵심은 결국 이 스퀴즈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당연하게도 가격은 확산하게 되고요.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따라서 스퀴즈 구간에서 나오는 매매 신호의 마지막 신호를 따라 매매하게 되면 확산에서 나오는 이 첫 번째 변화, 바로 이런 변화를 수익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좋은 매매법이죠. 그럼 이 뉴 볼린저 밴드에서 만들어주는 이 스퀴즈 구간을 배제시킬 수 있는 이 빨간색 표시와 스퀴즈 모멘텀 지표를 각각 비교를 한번 해보죠. 스퀴즈 모멘텀 지표는 중요도가 높아서 제 채널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기본 매매법이 뭐냐면 이렇게 스퀴즈 구간을 지나고 나서 첫 번째로 검정색으로 바뀌는 이 구간을 놓치지 않고,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주황색 가운데 점이 검정색으로 바뀌죠. 이렇듯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이로써 스퀴즈 구간을 지나 발산 단계로 넘어간다 라는 뜻이고요. 그 후 히스토그램이 위든 아래든 크게 변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포지션에 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퀴즈 모멘텀 역시 좋은 지표이긴 하나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롱 진입 신호인데 여기에서 롱을 들어가란 얘기죠. 네,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롱 진입 신호입니다. 네, 여기는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고요. 그리고 모멘텀이 하락으로 바뀌고 색깔이 바뀌는 바로 이런 자리, 여기서는 숏 들어가는 시그널인데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는 숏을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스퀴즈 모멘텀 매매법에서는 특히 단타에 자주 나오는 이렇게 계단 타고 오르내리는 이런 패턴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뉴 볼린저 밴드를 한번 살펴보면 스퀴즈 구간이 여기에서 끝났죠. 따라서 바로 이 캔들 종가에서는 포지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잠시 뒤 뉴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 매매법을 살펴볼 텐데 이렇게 매도 또는 매수 시그널이 있습니다. 지금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퀴즈는 여기서 끝났고요. 그 다음 매매 시그널이 첫 번째 나온 곳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서 숏 자리가 나오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스퀴즈가 끝나고 이때 첫 번째로 나왔던 매매 시그널이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숏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이 매매법을 이용하게 되면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일반 볼린저 밴드에서 큰 추세를 보기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처럼 단기 타점 잡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스퀴즈를 제거하고 단기 타점 잡는 방법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뉴 볼린저 밴드 지표를 적용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매매 신호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매매 신호는 대단히 어려운 수식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중간에 이동평균선을 하락 돌파하면 지금처럼 빨간색 숏 타점이 빨간 화살표로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원리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추세가 만들어지려면 그 전에 반드시 중앙선의 돌파가 필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익비 좋은 매매를 추구하기 위해 이렇듯 중앙선의 돌파를 기준으로 매매 타점을 잡게 되고요. 또 줄여서 다른 구간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여기를 한번 살펴보죠. 크게 확산됐던 채널이 순식간에 좁혀지면서 스퀴즈 구간을 맞이하게 되네요. 그 다음 캔들을 보면 중간선을 하락 돌파하는 캔들과 함께 매도 포지션 진입 신호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포지션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이 매매법에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스퀴즈 구간 안에서는 포지션 진입을 안 합니다. 다만 여기서 나온 이 매도 신호를 기록해 두었다가 이 스퀴즈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기록된 매매 포지션대로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이 방법 바로 살펴보죠. 다음 캔들을 보면 방금 전에 숏 포지션 신호가 발생했던 이 캔들 지나자마자 스퀴즈 표시가 없어졌죠. 이것은 캔들 종가가 됐을 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캔들이 마감되고 다음 캔들이 시작되는 바로 이 점, 여기가 시작되자마자 스퀴즈 표시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건 사용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서의 숏 포지션 신호가 유지된 상태로 스퀴즈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캔들 시작점에서 바로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숏을 잡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정확히 이해를 하셨다면 이 매매법이 어느 정도 강력한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볼린저 밴드도 그렇고 앞서 살펴봤던 스퀴즈 모멘텀도 그렇고 결국 개념이 같습니다. 수렴점에서는 최대한 매매를 배제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확산 지점에 타이밍을 포착해내는 것이 매매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스퀴즈 구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게 지표로 만들어버렸고 거기에서 마지막 매매 신호를 따라서 매매만 하더라도 최소한 그 다음에 나오는 큰 캔들의 수익이 거의 확정입니다. 이게 계속 나와요. 이건 계속 보여드릴게요. 영상 촬영하고 있는 1월 17일 현재 캔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직전에도 바로 스퀴즈가 있었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때를 한번 보시면 밴드가 점점 좁아지면서 이렇게 스퀴즈 구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구간 안에서 매매를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핵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추세를 기반으로 크게 먹기 위한 매매법인데 중앙선을 계속해서 상하단 돌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복 신호가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매매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살펴보면 여전히 스퀴즈 구간이 유지되고 또 반대 신호가 나왔죠. 또 다음 캔들도 봅니다. 계속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잡음이 끼고 있네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캔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스퀴즈가 유지되고 있네요. 그 다음 캔들을 보면 밑으로 확산이 됐지만 여전히 스퀴즈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다음 캔들 시작과 동시에 스퀴즈가 사라졌다는 것을 방금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선 포지션에 들어가는데 이때 마지막에 나왔던 신호가 바로 숏입니다. 따라서 스퀴즈 구간이 종료가 되자마자 첫 번째 캔들의 시작과 동시에 이 신호를 기준으로 포지션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단일 캔들 하나만으로 이런 수익이 확정이죠. 그래서 이 매매법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큰 타임 프레임만 가지고서 매매를 하는데 스캘핑은 언제 하냐? 바로 지금 할 겁니다. 현재 보고 있는 2시간 봉은 뉴 볼린저 밴드에서 이 스퀴즈 구간 제거에 가장 적합한 타임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시간 봉을 유지하면서 매매에 적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만큼 이 스퀴즈 필터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 상태를 유지한 다음 여기에다가 5분봉 차트를 추가를 할 겁니다. 이걸 위아래로 둘로 나눠주고요. 위아래로 차트를 나눠서 지금 이렇게 싱크를 맞춰 두었고요. 아래가 2시간, 위에가 5분봉 차트입니다. 먼저 앞서 살펴봤던 대로 2시간 차트를 한 번 더 해석을 하자면 여기에서 포지션을 잡자마자 첫 번째 음봉 캔들에서 상당히 좋은 수익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익절을 어디서 할 거냐 이거예요.
보통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 매매법에서 반대 방향 매매이기 때문에 캔들 마감이 밴드 내부로 들어오면 그때 익절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표시했던 대로 이 파란색 이 선에서 익절을 하게 되겠죠. 5분봉은 왜 쓰냐면 진입 신호를 보다 구체화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익절에서 훨씬 더 좋은 포지션을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살펴보죠. 위쪽에 있는 5분봉을 아주 작게 줄여보면 마지막 숏 포지션 신호가 나온 캔들이 여기죠. 이 캔들이 5분봉으로 살펴보면 여기에서 상승을 하고 나서 여기서 꺾이는 바로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 진입하는 이 표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중간선을 하락 돌파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 신호라는 건데 지금 보고 싶은 건 사실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충분히 좋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2시간봉 기준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 외에 5분봉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단계에서 정확히 어디에서 타점이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조금 더 줄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싱크가 여기죠. 따라서 실제 2시간봉에서 진입 캔들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의 공간 안에서 분명히 좋은 숏 타이밍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걸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럼 진입 기준이 됐던 이 자리를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화면 전체에서 아직까지 포지션 진입에 대한 신호가 안 나왔었습니다. 조금 더 전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에서 신호가 있었네요. 마지막 신호가 이때였죠. 싱크를 잡아보면 2시간봉 기준에서는 이 캔들입니다. 이 쬐끄만한 다치 캔들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숏 포지션 진입 신호가 나왔었어요. 이것이 마지막 신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숏 포지션에 진입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2시간봉 관점에서 봤던 이 자리, 즉 이 선에 비해 월등히 좋은 자리에서 숏 포지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이후 한 번에 잡음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이 매매법을 가지고 이런 데서 롱 잡고 중간선 닿았을 때 반 털고 다시 위에서 숏 잡고 여기서 반 털고 이렇게 눈에 보이고 되게 쉬워 보이는 매매법 설명해 드리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 방법대로 매매를 하면 첫 번째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단 진입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방법으로 매매해봤자 수익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수료를 발생시키고 끝나죠. 거래소 좋은 일 잔뜩 시켜주고 여러분들에게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매매법은 하지 마세요. 안 좋은 매매법입니다. 그럼 앞서와 마찬가지로 5분봉 기준에서 숏 타이밍에 들어갔던 바로 이 캔들 여기를 표시를 해두자고요. 그리고 나서 5분봉에서는 어디에서 익절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2시간봉 기준에서 진입자리가 여기였기 때문에 이 밑에서 포지션을 정리할 만한 자리를 찾는 건데 그게 바로 이 캔들입니다. 얘를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죠. 보이시죠? 밴드 밖으로 나갔던 음봉 캔들이 앞서 두 개의 음봉 캔들을 잡아먹는 강력한 양봉이 나왔고 심지어는 캔들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중앙선까지 상승 돌파가 나왔습니다. 캔들 종가에서 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맞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캔들 종가 위치를 이렇게 익절이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고 포지션 들어갔다가 나왔던 것을 전부 다 여기 2시간봉 기준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답답하니까 크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5분봉 기준으로 진입 자리가 여기였죠. 그리고 다시 5분봉 기준으로 익절 자리가 요 빨간색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익이 얼만큼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윗선부터 이쪽 빨간 선까지 보이시나요? 수익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냥 2시간봉을 사용하게 되면 약 2% 수익이 발생했지만 5분봉 기준으로 보면 3.4%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 잡을 때 스캘핑 한다고 해서 1분, 3분, 5분봉 이것만 가지고서 단순히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큰 타임 프레임을 가지고서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방향을 확정하는 다음에 보다 좋은 자리 포착하기 위해서 타임 프레임을 작게 쪼개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보다 좋은 스캘핑 운용 전략입니다. 스퀴즈를 제거해주는 이 뉴 볼린저 밴드 강력한 지표인 건 맞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얘 또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죠. 중간선의 상하단 계속되는 돌파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잡음을 없애줄 수 있는 다른 지표가 하나 필요한데요. 그것은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지표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약점인 힘의 압축과 발산 이것을 잡아낼 수 있는 지표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것이 바로 타미엘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그럼 두 지표를 함께 사용하는 매매법 바로 살펴보죠. 지표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겨 있습니다. 가운데는 기준선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죠. 각각 색깔이 지칭하는 대로 초록색은 롱 신호이고요. 주황색은 숏 신호입니다. 뉴 볼린저 밴드와 타미의 다이버전스 지표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둘 모두 같은 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포지션 진입과 청산의 조건으로 잡습니다. 먼저 이 자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스퀴즈 구간 안에서 롱 진입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이버전스 지표 역시 롱 신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퀴즈가 종료되는 첫 번째 캔들, 바로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하는 겁니다. 그 후 익절은 이 상단 돌파 이후 몸통이 밴드 내부에서 마감된 바로 이 캔들에서 익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살펴보면 숏 매도 신호가 여기서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직 신호가 발생하지 않았다가 바로 이 자리에서 신호가 발생하죠. 이러한 딜레이는 충분히 인정해 줍니다. 이런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숏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항상 포지션에 진입할 때 이 지표에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바로 기울기예요. 중간에 선을 보시면 방금 전에 롱 포지션 진입했던 바로 이 자리에서는 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숏에 진입한 이 자리에서는 선의 기울기가 밑으로 향하고 있죠. 여기까지 확인하고 나서 포지션에 진입하면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포지션의 승률을 월등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기억하고 그 다음 구간까지 또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이 밑에 구간에서 롱과 숏 포지션 진입 신호가 계속 발생했으나 동일한 구간 상단에서는 신호가 없습니다.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포지션 진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리는 조건에 충족이 되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나왔던 이 자리 롱 포지션, 그리고 여기에서도 롱 포지션 진입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롱에 진입했는데 하필이면 여기에서 중앙선의 하단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만큼의 손절이 나갔겠네요. 그리고 나서 앞서 살펴봤던 이 스퀴즈 구간에 돌입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이 스퀴즈 구간 마지막에 발생했던 매매 신호가 이거 숏이었죠. 다이버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신호가 숏입니다. 이 숏 이후 실제 포지션에 진입하게 되는 바로 이 캔들 기울기는 내리막이었고, 이것을 5분봉으로 살펴봤을 때 진입 신호가 이 자리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울기는 내리막이었습니다. 그 후 캔들은 여기까지 바로 지금 도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마지막 매매 신호가 나왔던 것은 이 자리의 롱 신호, 여기에서도 롱 신호죠. 이 캔들을 좀 확대해서 살펴보면 중앙선을 상단 돌파하는 캔들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다이버전스 역시 동시에 롱 진입 신호가 나옵니다. 이게 신호가 언제 나오는지 살펴보면 여기까지는 신호 발생이 없었다가 다음 캔들 보면 뉴 볼린저 밴드에서 매수 신호가 먼저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캔들을 봤더니 그때 다이버전스에서는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둘이 모두 충족되는 캔들이 바로 이 캔들이죠. 그리고 이것도 캔들이 완성돼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써보시면 알아요. 이 캔들 종료되면 여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 여기에서 바로 이 다이버전스에서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롱에 들어가는 타점이 어디냐면 직전 캔들의 종가와 이번 캔들의 시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후 지금까지 별다른 잡음 없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도 수익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요 다이버전스 사용하다 보면 큰 동그라미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또한 파란색은 롱 신호고 빨간색은 숏 신호입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 이 지표를 사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 앞서 기준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0 가운데 선이죠. 이 선에 달라붙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이 스퀴즈 구간과 겹칩니다. 그래서 매매를 배제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하죠. 뉴 볼린저 밴드 지표를 통해서 이렇듯 스퀴즈 구간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매매법은 스퀴즈 구간 내에서 나오는 신호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지켜보다가 구간이 끝나게 되는 캔들에서 바로 직전 마지막에 나왔던 신호에 따라 포지션에 진입하시면 되고요. 그때 다이버전스 지표에서 여기에서 나왔던 신호와 동일한 신호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즉 신호에 대한 컨펌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스퀴즈 구간은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런 구간에서는 대체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0선으로부터 이격이 발생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이런 자리도 이렇게 이격이 발생해요. 따라서 위와 아래 동일한 신호를 확인하고 나서 포지션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5분봉으로 잘라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5분봉 매매법에서 운영 전략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위에가 5분봉이고요. 아래가 2시간봉입니다. 그래서 이 캔들 여기에서 이 신호 이걸 가지고 롱 포지션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 5분봉으로 살펴보는 건데요.
앞서 했던 방법대로 2시간봉 기준 롱 포지션 진입 타점에서 표시를 해둡니다. 그것이 5분봉에선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그런데 5분봉에서 지금 보면 스퀴즈 구간이 끝나기 바로 직전 이 마지막 캔들에서 롱 진입 신호가 나왔어요. 따라서 바로 다음 캔들이죠. 여기에서 롱에 진입합니다. 맞죠? 여기에서 롱 신호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롱 진입이 맞아요. 그리고 나서 2시간 봉에서 만났던 바로 이 캔들 종가 롱 포지션까지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 싱크로를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모조리 다 이 캔들 하나 안에 들어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캔들이 마감이 돼야지 이러한 신호가 나오는데 아직 2시간 봉 기준에서는 매수 신호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운영 전략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5분봉 기준으로 먼저 진입하고 진입한 포지션에 대한 컨펌을 2시간 봉으로 잡는 거예요. 만약 2시간 봉에서 지금 이런 신호가 확정이 안 된다면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포지션 진입을 2시간 봉 기준으로 그냥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5분봉의 사용법을 오로지 좋은 자리에서 익절하기 위한 전략만 사용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롱 들어가는 거, 즉 첫 번째 조건을 살펴보았으니 두 번째 익절 자리도 한번 살펴보죠. 현재 구간에서 2시간 봉 기준 포지션을 정리해야만 하는 딱히 명확한 신호가 나온 적이 없죠. 볼린저 밴드 매매법 기본으로 살펴보면 밴드 외곽으로 캔들이 돌파했다가 다시금 안으로 진입하는 캔들이 있으면 거기서 매도를 하면 되는데 그런 캔들이 아직까지 나온 게 없고요. 아직 돌파가 나온 캔들이 없죠. 따라서 없고 이 자리는 매도 시그널이 되네요. 뭐냐면 3개 연속 음봉 적삼병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자리가 되네요. 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구간 확대해서 살펴보니 너무 명확하게 익절하는 자리가 여기서 나오네요. 장대 음봉 출현과 함께 숏 매도 신호가 나왔고 다이버 지표에서 역시 숏 매도 신호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익절하는 자리가 되죠. 그럼 이 자리 옆으로 길게 해서 매도 자리를 표시해 놓고 2시간 봉에 적용을 해보면 딱 지금 여기 보이죠? 그리고 나서 확대를 해서 살펴보면 그냥 2시간 봉 기준 익절 자리가 여기입니다. 검정색으로 칠해볼게요. 그러면 차이가 보이시죠? 5분봉에서 익절 자리는 여기였던 반면 2시간 봉 기준에서는 여기서 익절입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만큼의 추가적인 이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뜻이죠. 오늘 이렇게 뉴 볼린저 밴드와 다이버 지표를 가지고 5분봉 스캘핑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매매법을 여러분들 차트에서 직접 적용해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에 따라서 이 지표와 이 지표 둘을 모두 제공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을 밑으로 쭉 내려보면 이렇게 댓글창에 첫 번째로 있는 고정 댓글이 있어요. 이 고정 댓글에 적혀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해주면 카카오톡 대화창이 나옵니다. 대화창 안에 숫자 2번과 뉴 볼린저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오늘 매매법에 필수로 사용했던 2개의 지표를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지표 적용하는 방법 같이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개의 텍스트 파일을 제공해 드리는데 먼저 뉴 볼린저라고 써있는 텍스트 파일을 전체 복사하시고 이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붙여 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 우측에 보면 차트에 넣기라고 있죠.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살펴본 뉴 볼린저 밴드가 차트에 정상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다이버전스 지표 텍스트 파일도 전체 복사를 하시고 이 공간에다가 전체 선택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 오른쪽에 차트 업데이트라고 나오는데 이걸 누르면 안 되고 이 밑에 삼각형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차트에 넣기라고 나오죠. 이걸 눌러야 됩니다. 얘를 눌러보면 오늘 살펴봤던 다이버전스 지표까지 정상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매매법도 여러분들 차트에서 직접 움직여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 매매법 다양한 버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큰 성공을 거뒀던 매매법이 바로 오늘 설명드린 이 매매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익혀보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